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경제 과목이 시작되는데요. 여러 과목 중에서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중에서 경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제도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재미를 느끼시게 되실 거고요. 자, 전체 6장 중에서 이번 시간부터 시작되는 부분, 3장까지 내용이 이제 미시경제 부분이 될 거고요. 4장부터 6장까지 범위가 거시경제 파트일 텐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경제 과목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활동의 의미나 자원의 희소성, 이런 부분부터 한번 꼼꼼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경제생활의 이해 시작인데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경제 과목의 첫 번째 수업은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셔야겠죠. 자, 경제활동의 내용이라 해서 경제활동의 정의를 먼저 볼게요. 우리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생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분배활동, 그리고 분배받은 것을 가지고 소비하는 소비활동, 크게 봤을 때 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떤 활동인지 구분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가치의 창출, 자, 부가가치의 창출과 그리고 부가가치의 증대다라고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 이 시스컴에서 지금 되고 있는 수업도 마찬가지 하나의 생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가치의 증대를 생산활동의 정의라고 본다면 생산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수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결합이 될 텐데 우리는 생산에 필요한 그 요소들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크게 4개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노동이라고 하는 요소, 노동이란 요소, 그리고 토지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자본이 필요하겠죠. 생산의 요소를 크게 4 요소로 구분해보면 노동, 토지, 자본,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경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생산활동 안에서는 각각의 이 생산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 각각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전자제품들이라고 하면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구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택배업과 같은 것들은 운송이죠, 운송과 관련된 것들은 가치의 증대에 관한 생산활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생산의 활동들 좀 포괄적으로 많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물건 자체, 형태가 있는 재화의 형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리고 구분해보면 우리 수업과 같은 것은 서비스의 창출로 볼 수 있겠죠. 교육 서비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창출과 또는 가치의 증대의 활동을 생산활동으로 본다. 자, 그럼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생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을 우리 뭐라 하냐면 분배활동이라고 해요. 자, 분배활동 별표를 칠게요. 세 활동 중에서 구분했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배활동이기 때문에 그럼 분배는 생산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 활동만 떼서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일할 때 하는 생산활동, 월급을 받을 때 분배, 자, 물건을 살 때 소비활동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경제활동의 내용에서는 3가지로 단락적으로 구분을 따로 보셔야겠죠. 그러면 앞서 생산에 필요한 4대 요소,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봤죠. 자, 그러면 생산에 투입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분배라 했으니까 투입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분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노동의 투입에 대해서는 월급, 임금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대가로는 지대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는 이자를 받게 될 거고, 자, 경영, 중요한 요소라고 있었죠? 경영에 대해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A씨가 얼마의 임금을 받았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그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분배 활동이다. 자, 그럼 이제
생산에 대한 대가로 분배를 받게 되면 그 분배받은 만큼을 뭘 할 수 있게 되냐? 쓸 수 있게 되죠. 소비활동. 자, 여러분들 인강을 구매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소비활동이 되겠죠. 그러면 소비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소모하는 것. 즉, 소비활동을 통해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경제활동은 생산활동, 분배활동, 소비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소비활동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 생산활동 중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자, 만약에 제가 집에서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 라고 하면 그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어 먹은 밀가루를 구입한 것 자체가 소비활동이 될 거예요. 가게에서의 밀가루 구입. 자, 그런데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입하였다 라고 나온 것은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활동은 생산활동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자, 기업이 원료, 원자재를 구입하는 활동은 바로 생산을 위한 투자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생산활동으로 따로 챙겨 두셔야 돼요. 앞서 정리한 거랑 마찬가지로 기업이죠. 빵집 주인의 예를 들면 밀가루 구입. 이 활동은 단순히 구입하였다 해서 소비활동이 아니고요. 소비활동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시고 앞서 정리한 거로 재화의 생산을 위한 원료 구입은 마찬가지 생산활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소비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서서 경제활동의 세 활동을 구분했는데 생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분배를 받고 그것을 소모하는 활동을 소비라고 보셨죠?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비와 소득 그리고 저축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자, 요거 좀 챙겨 두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대가를 받는 활동을 분배 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가를 받은 그 분배받은 소득은 뭐 될 것이다. 언젠가는 전부 다 소비가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비와 저축의 합, 저축은 결국은 미래의 소비죠, 미래의 소비. 지금 저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언젠가는 쓰게 될 일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저축의 합이 소득이다 정리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만 더 해보면 결국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기회비용은 오늘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포기한 것의 가치죠.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의 가치. 그러면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냐? 뭐죠? 여러분들. 그쵸? 소비를 통해서 현재 만족을 얻었어요. 제품을 사서. 그럼 결국 포기된 것은 저축에 대한 뭐가 될까요? 이자가 되겠죠. 저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자, 하나 더 정리해보면 결국은 미래의 소비인 저축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현재 써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효용을 느낄 수 있었던 걸 포기한 거죠. 결국은 소비에 대한 편익이 되겠죠. 자, 기회비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정리하실 부분은 소득이 소비와 저축의 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더 보실 게 마찬가지죠. 결국 저축은, 미래의 소비 저축은 얻은 소득에서 소비하고 난 나머지가 바로 저축으로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게요. 그러면 경제활동의 세 활동을 하게 되는 각각 경제 주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